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까? 자이언트 타론 1과 트랙 마린 7 2세대 중 선택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입문용 MTB 100만원이란 빠듯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거 살 바에 조금 더 주고 다른 거 사지, 이런 이야기는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돈이 없어요. 여기에 170만원쯤 더 들어가서 바팡 미드모터를 매달 생각이거든요. 그럼 270만원짜리 조잡한 소브라 에디션 입문용 MTB와 그냥 270만원대 중급용 MTB를 구매하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270만원대 중급용 MTB는 카본 등급이고 경량 형태이며 구동계도 훨씬 고급이고 각종 부품들이 죄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서스펜션 쇼바 또한 월등하네요. 하지만 저는 전동화 킷을 달지 않고 그냥 산다 해도 100만원대 입문용 MTB를 살 것 같습니다. 물론 10여 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250만원대 중급용 MTB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로 산에 간 적이 몇 번 안 돼요. 체력이 안 되면 1억짜리 자전거도 끌바 해야 합니다. 경제성도 문제지만 체력적으로 저는 입문용 MTB 이상은 필요가 없는 체급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만 여기에 바팡 미드모터를 장착하면 일단 끌바는 안 하니 내가 자전거를 잘 타는구나 하는 엄청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확실히 젊었을 때보다 어필은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작용시켰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 산에서 나 같은 뚱땡이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기념관 뒤쪽 흑성산에 싱글 코스가 있어서 MTB를 차에 싣고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진입했다 초입에서 그대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딱 목뼈 부러져 죽을 장소로 보였습니다. 경사도도 경사도고 저 같은 곰탱이가 감히 도전했다가는 산귀신이 되기 딱이었습니다. 그냥 남들은 일반 자전거로 샤방 라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임도길이나 소방도로가 주 타겟입니다. 자갈 밟는 소리, 새소리, 산의 그늘 아래 즐기는 힐링 라이딩을 추구합니다. 한 3년간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이용해서 산을 타볼 생각입니다. 체력을 증대시키고 경험을 쌓는다면 그쯤부터는 배터리 성능도 저하되고 모터도 마탱이가 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원상복구를 시켜서 자력으로 산을 타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년간 170만원을 태우는 거죠. 그나마 자전거는 남으니까요. 그래서 입문용 MTB에 마음을 굳혔고 100만원이라는 견적 가이드라인이 세워졌습니다. 첼로 XC10 71만원대에 상당히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엄청나게 느껴지네요. 29인치 튜브리스 레디 휠에 2.1 두께의 타이어, 트래블 100mm 에어샷과 심지어 리모트 레버까지 있고요. 2곱하기11에 22단 대올의 구동계이며 스무드 웰딩 가공으로 접합 부위도 깔끔합니다. 브레이크도 시마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정말 가성비 모델입니다. 무게는 페달 제외 M 사이즈 기준 13.3kg이라 동 가격대급 대비 미묘하게 가벼운 편이네요. 다시금 놀라운 것은 풀 대올의 구동계 등급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가격도 놀랐고요. 이성은 무조건 이 녀석을 선택하라 하지만 로드 자전거도 첼로여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타보고 싶었습니다. 자이언트 타롱먼 92만원대 29인치 휠에 2.4 두께의 타이어, 트래블 100mm 에어샥입니다. 쿠스 구동계이며 7곱하기 10단입니다. 첼로와 비교시 앞 크랭크가 한 장짜리가 들어갑니다. 요즘 트렌드는 7곱하기 12 싱글 크랭크가 대세죠. 제가 기존에 타봤던 MTB는 크랭크가 2장이었고 저는 싱글 크랭크가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싱글 크랭크로 타보려고 합니다. 옛날 MTB는 심지어 크랭크가 3장이었습니다. 기어비에는 분명 이득이 있겠지만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진짜 사람 미치겠더군요. 체인이 막 꼬여요. 무게도 무거워지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기어 조작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크랭크 쪽은 트러블이 덜하고 관리도 편한 싱글 크랭크로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10단이든 12단이든 별 상관없는 것은 전기 모터를 매달 거라 전기 힘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단수 변화는 큰 차이가 없게 체감되었습니다. 기어 장수가 적을수록 트러블이 적어질 테니 실제 사용할 단수 위주로 세팅되어 있다면 굳이 12단을 고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는 텍트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로 세팅되어 있고요. 이전에도 자이언트 MTB를 타봤었기에 신뢰성이나 내구성 같은 것은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구매할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타론 1으로 점찍고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생뚱맞게도 사장님이 할인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도 생각해보랍니다. 트랙 마린 7 2세대 99만원으로 2월 재고 할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때 엄청 인기 좋아서 물건 없어서 못 구하던 그거 같은데?
코시국에 마린 구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지금은 2월 할인 중이지? 심지어 사이즈도 제게 딱 맞는 M 사이즈로 2대나 있네요. 마이애미 그린 색상과 네이비. 공식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109만 원이 정가였습니다. 지금은 3세대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놈이 그놈 같습니다. 3세대 가격은 더 올랐고요. 29인치 휠에 2.20 두께의 타이어, 트래블 100mm의 락샷 주디 코일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아, 에어샥이 아니네요. 사장님한테 코일 스프링은 내 몸무게를 지탱하기 힘들 것 같다니까 툭 까놓고 100만원대 미만에 들어가는 에어샥은 어차피 등급이 낮아서 코일 스프링이나 별 차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그럴듯한데 그래도 코일 스프링은 나중에 잡소리도 그렇고 느낌이 싸해집니다. 묻지마 에어샥이라지만 심리적으로도 그래도 에어샥인데 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느낌입니다. 7/10단 대올의 구동계이며 역시 싱글 크랭크의 10단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크가 시마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MT200 시스템인데 세팅된 것은 텍트루 제품입니다. 물어보니 속여서 교체한 게 아니고 진짜 본사에서 온 그대로 조립하셨다고 엄청 억울해하십니다. 뭐 의심하는 건 아니었고 그 정도 성능이 나올지 물어본 건데 사장님이 울려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코시국 때 시마노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텍트로 브레이크로 납품된 것들이 섞여 있었다 합니다. 멱살 잡힐 것이 두려워서 트랙 측에서 타이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 휠도 튜블리스 레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간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튜블리스를 할 것도 아니라 림은 크게 의미가 없고 타이어도 소모품이라 추후에 좋은 녀석으로 갈아주려고 했기에 이득보다는 시마노 브레이크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게는 페달 제외 M 사이즈 13.47kg으로 첼로보다 소폭 무겁습니다. 어차피 13kg대라 역시 저가형 입문 MTB는 경량과는 거리가 있군요.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100만원 딱 정해놓고 그 이상 조금 더 보태면 훨씬 좋은 녀석 살 수 있는 건 알지만 원천적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셋 중 어떤 놈이 나을까요? 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결국 저는 트랙 마린 7 2세대를 주문하였습니다. 왜냐? 마이애미 그린 색상 때문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면 트랙 자전거에 완전 흰색이나 시뻘건색, 노란과 오렌지가 섞여 있는 자전거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첼로는 색감이 무난하였고 어찌 보면 채도가 밝은 자주색이었습니다. 제 첼로 로드 자전거도 짙은 자주색입니다. 비슷한 계열 색감이라 또 드리기가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탈은 원은 색감만 보면 엄청 칙칙하고 차라리 자이언트라고 적힌 글귀 색깔이 흰색이었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글자 페인팅 색감이 개인적으로도 좀 멋있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100만원 미만 입문용 MTB라면 부품들은 죄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 밸류 값이 차이가 나서 밸류가 오르면 부품이 원가 절감이 되고 부품이 알차면 브랜드 체감이 좀 떨어지는 게 심한 것 같습니다. 기왕 일이 된 거 트랙 자전거 한번 타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이쁘면 한 번이라도 더 탈 것이기 때문에 엄청 튀는 색상인 마이애미 그린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민트 색상이 아주 영롱하네요. 단 생각해볼 문제는 뒤에 리어렉도 달을 것이고 패니어 가방 주렁주렁 달 생각인데 크랭크에 또 소브랄 모터도 달고 삼각 프레임에 거대한 배터리 가방으로 막 주렁주렁 매달 생각이다 보니 영롱한 녀석이 주인 잘못 만나서 석영당해서 괴물스럽게 변할 거라 생각하니 몹쓸 짓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차라리 칙칙한 녀석이라면 무난무난 국토종주 에디션으로 꾸며도 진중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했단 말이죠. 코일샥이 거슬리면 나중에 돈 모아서 중급 에어샥으로 가면 되지. 사실 지금까지 쇼바 없는 미니벨로와 심지어 로드 타고도 녹록길 잘만 다녔는데 코일샥이 그것보단 나을 거 아닌가.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타이어 두께도 2.20이기에 로드의 28C 미니벨로의 2.15보다 두껍습니다. 전기 자전거로의 튜닝이라면 타이어 두께는 두꺼울수록 하중 분산과 접지에 유리하기에 무겁더라도 최대한 두꺼운 타이어를 쓰고 싶었지만 최대 사이즈가 2.20까지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2.4만 되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어차피 장마철이라 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 정비와 구매 등으로 자전거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착이 완료되면 산을 타보면서 실주행 느낌 등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한 라이딩 즐기세요.